안녕하세요. 원주박사 부동산연합TV 뉴미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종시 상권답사 2일차 오후 일정 올립니다. 먼저 세롬동 항아리 상권답사 지식산업센터 홍보관 방문, 세종시청 상권답사 및 일정 마무리 영상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기가 세부로 나온 지도거든요. 지금 세롬동 일대인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러면 이 상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주위를 다 둘러보시면 학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랑 지금 항아리 상권의 대표적인 데가 2-1 생활권 다정동인데 그 다정동과 여기의 상권이 또 틀린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토지 공급을 할 때 여기는 저기 생활대책 용지 딱지로 조합을 형성을 해서 토지 공급을 여기 세롬동을 했다고 하면 2-1 생활권 다정동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는 조합원들한테 토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 공급이 됐고 다정동은 제일 싼 게 평당 3,400에 땅을 낙찰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선 분양 가격부터 틀리고요. 그 다음에 면적 자체도 틀리고 개인업자라든가 시행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수가 거기는 또 큰 평형이 아니야. 토지 자체가 300평 조금 넘는 평형이고 여기는 그래도 1,000평 규모 되는 대규모 평수로 조합원들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평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전에서 인근에서 그래도 유명한 청담어학원이라든가 대성 엔스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상어학원, 각종 어학원들이 좀 넓게, 그 어학원들은 거의 100평에서 80평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세롬에 자리를 잡아놓고 한솔동 첫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픽업을 해서 나르고요. 지금 다정동이 거의 11,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까지 지금 픽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가로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학원이 많이 형성이 됐고 곳곳에 1층에 저렇게 먹자 식당이 형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제는 저 라인이 이쪽에 저 좌측에 있는 저 도로가요. 첫마을에 있는 한솔동 상업용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직진으로 해서 가면 아름동 해피라움이라는 아름동 상권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형성돼 있는 도로 연결된 도로면 저 메인 도로를 저쪽으로 보시고 저쪽으로 상가들을 많이 계약이 됐고 임대료가 많이 됐는데 여기도 입주한 지 딱 2년이 넘어서 모든 상가들이 1층이 웬만큼 다 찾은 거야. 나머지 그전에는 공실도 많았고요. 분양가도 낮았고 임대료는 임대인분들 예전에 저희 세종 상가 수익률 표 봤을 때 거의 7% 8%로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는 몇 프로를 때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수익률 자체를 논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낮추고 움직이면서 상권이 조금 형성이 됐고 학교를 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바로 옆에가 공원이에요. 공원으로 이 도로를 쫙 연결해서 아까 만난 백화점 부지까지 연결이 돼 있고 주상복합에다가 수목원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세종에서 아파트 왜 대장주 아파트 얘기하면 여기 10단지, 11단지, 14단지 그렇게 들어가고요. 메인인 단지를 많이 섰는 이유 중에 하나로 탑5 안에 다 들어간지야. 다 들어갔고 이제 1이나 2는 저쪽에 금강뷰 나오는 데 있죠.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래서 유튜버에서 막 많이 하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세종의 대장 아파트 그럼 이 동네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많이 하향이 됐어요. 2년차 되면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는 좀 하향이 돼서 예전에 저 도로 라인으로 300만 원 이상 다 공급됐던 임대료가 지금은 200에서 250만 원으로 조금 낮춰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후면부들은 거의 150에서 200만 원 내외를 다 들어가면서
서로 들어올 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전면부 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후면부도 계속 차지고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공실이 1층은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상부층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쪽 세lum동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한 80~90%는 다 이제 공실 없이 다 찾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렌트풀이나 그런 거를 많이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한 달 내진 2달. 공실 기간이 조금 길었던 상가들은 거의 한 3개월 정도 줬고, 저렇게 뭐 저 건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임대만 나요. 시행사 자체가 임대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양 자체를 한두 호실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까지 막 분양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상권이 학원으로만 계속 차지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세lum동이고, 이제 대전에서 둔산동 맞은편에 왜 백화점 이면돌에 목련 프로바 많이들 얘기 나오잖아. 대전에 제일 핫한 상권이면서 핫한 아파트. 거기를 많이들 상상을 하면서 이 동네를 많이들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학원가랑 학군이 잘 세팅이 잘 돼서, 얘는 이제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2년 지났는데 그런 거를 지금 벌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롬에 있는 모 중학교는 세종에 있는 특목고를 가장 많이 보냈다고 해서 1월 달부터는 임대료라도 월세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문의 전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던 상태. 그래서 세종의 강남이나 뭐 대전에 있는 둔산 크로바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를 많이 입성들 하시고, 세종에다 세롬동에 포스코 사러 그러면 어깨에다 목에다 힘주고들 얘기들 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변에서는.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는 뭐 3억 5천 이내로 분양을 했는데 매매 금액은 지금 현재 84 기준으로 선호하는 층이 7억 5천까지 선호가 돼 있고요. B타입이나 걔네들은 조금 이제 낮고, 여기에 메인 9구 40평형이나 45평은 거의 한 지금 8억 5천이고, 45평 넘는 45평대 되는 것들은 지금 다 12억씩 부르고들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도담동 일대 충남대 종합병원 들어오잖아요. 그 병원 들어오시는 의사분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문의했다가, 아니면 2-4 나성동 있죠? 주곡으로 해서 2군데를 선택을 해서 지금 선택하게 해달라는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 상태라, 좀 자금력 있으신 분들 이 동네 아니면 저쪽에 나성동으로 많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 5% 다 내외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시간을 조금 기다려서, 원래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3년 차가 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계속 인구 유입은 되고 자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군이 좋다는 말로, 지금 사실 여기 상가의 주차랑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종에 집을 찾을 때는 이 동네 먼저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중에 자금력에 따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체는 저렇게, 저기 옆에는 BRT랑 근접 안 되고 조금 멀어도 쟤네들도 아파트가 6억대까지 가요. 84 기준으로. 근데 지금도 뭐 부동산들이 서로 피튀기면서 싸우고 있으면서 중개를 한다고는 하는데, 바로 이제 저기가 이제 세종시 1번 국도 돌아가는 1번 국도 진입로로 되고, 상가 수익률은 5% 내외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임대료 300 하는 거는 몇 평 기준이에요? 우선은 12평, 예, 12평, 14평 내외로 들어가는 게 300 정도 했었습니다. 1층 매매가는 얼마 정도예요?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내외였고요. 이제 이게 조합원들이었잖아요. 조합원들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 조합원들이 호실을 다 받아가고 남은 일반 물량 있잖아요. 그 남은 일반 물량 분양하는 분양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8억에서 9억 사이. 여기 이쪽 라인은 후면부라 그런데 저쪽 아파트 이면도로는 분양가랑 계산하면 거의 10억, 15평 정도 돼요. 근데 사장님 임차예요? 저요? 저도 그거 통으로 입찰 받아서 다 팔아먹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야, 8, 9억이면 수익률 250, 300보다 그 사람들이 초기부를 했을 때
그런데 세종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정말 서울만큼 못지않은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도 정말 좋아지고 있고요. 관심도는 높아지는데 가격만큼은 다운. 자, 이 세종 대명 밸리오는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세종 테크밸리 안에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종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지식산업센터고요. 그리고 같이 분양되는 상업시설인데 앞쪽에 이 두 기관 같이 지어지고요. 저희 세종 대명 밸리온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상업시설을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소비 수요, 임대 소비 수요나 이런 고정 소비 수요가 확보돼 있다는 건 결국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신다면 지나갔던 사람들처럼 이 귀한 기회를 놓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부동산 투자하면서 세종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광역 광고를 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저희랑 이렇게 접할 기회가 적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평택에서 혹은 더 멀리서 전국적으로 해서 정말 유망상가 찾아서 발벗고 와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세종시는 어떤 매력으로 다가올까요? 세종시 하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세요? 어떤 부분이 생각나요? 제가 봉투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네? 빈상가. 어떤 거예요? 공식. 빈상가. 저 김삿갓으로 들어서 무엇일까? 내가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유머일까? 이런 빈상가 맞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선 세종이 뜨게 된 이유는 이거잖아요. 그죠? 행정수도 세종. 자, 그리고 로또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낸 저력이 있는 도시로 기억을 하십니다. 돈 버는 생각을 하셔야 되려면 이런 로또 아파트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의 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정수도에서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우선 세종시에 잡힌 투자 계획만 보더라도 민간 또 LH 정부 모두 합해서 11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금보다 세종은 향후가 더 기대되는 도시가 될 겁니다. 자, 주변으로도 지금 과학기반 산업벨트 클러스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세종 테크밸리 안에 세종 대명 밸리온이 있잖아요. 저희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총 사업비 1조 4천억 원의 중위용 가속기가 들어오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있고요. 8km 떨어진 곳에는 이미 대덕 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종은요, 계획도시잖아요. 그리고 생활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5생활권이 의료와 복지가 특화가 되어 있고 저희 4생활권이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는데 이 4생활권과 5생활권 합해져서 이제는 행정수도 세종에서 벗어나서 첨단 산업도시 대성으로 진화하는데 큰 뿌리가 될 겁니다. 특히나 저희가 있는 이 4생활권은요,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뒤에 자세히 한번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세종 테크밸리는요, 입주해에 있는 기업들 역시 특출난데요. 지금 현재 45개 기업이 다 입주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50% 넘는 기업이 매출이 100억 원이 넘고요. 이 기업들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에요. IT,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와 같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ET. 자,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업들로 자리하게 되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4,800여 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는 BRT가 세종은 있죠. 또 바깥으로는 KTX와 고속도로 타고 이동하신다면 수도권은 1시간이면 돼요. 전국 2시간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서 업무 처리에도 유리하고요. 교통과 또 물류의 중심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종 테크밸리 안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이 들어온다면 정말 안성맞춤일 텐데요. 이 세종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꼭 챙겨주시고요. 이제부터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종 테크밸리가 지식산업센터와 기업들 유치가 잘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과 또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끼고 있는 이런 상업시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출발선부터 여기 상업시설은 금수저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그 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 세종 테크밸리에 걸맞은 기업 행복 특구로 여러분들 인식을 더 넓혀주세요. 자,
자, 기존에 있는 테크노밸리랑 비교를 해본다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진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산학연관이 모두 다 일체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산학연관은 산업단지,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20여 개 정도에 이르는 기관과 관청들이 지금 다 저희 주변 테크밸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곳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또 카이스트, 네이버 J 데이터센터,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유명한 곳들은 아무래도 기업하기에 정말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겠죠. 자, 완벽한 산학연관 일체형 도시입니다. IT, BT, ET가 융합된 4차 산업도시가 바로 세종대명밸리온이 들어와 있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세종테크밸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세종대명밸리온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혜택을 제가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먼저 저희 바로 앞에 지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하고 창업진흥원이 앞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 시작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치 하나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길게 지금 테크밸리 부지가 있고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산학연관, 자, 이런 기관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정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끈끈하게 얽혀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입지는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그 한 가운데에 저희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세종대명밸리온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입지예요. 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저희 위에 자리하고 있는 공동대학 캠퍼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의대, 지금 입주 합의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J 데이터센터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로 제가 위치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공동캠퍼스와 대학교가 들어오게 될 자리고요. 이 아래쪽하고 위쪽 중에서 이 자리로 네이버 J 데이터센터가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혜택을 모두 끌어안은 자리에 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 세종대명밸리온. 얼마나 메리트 있는 입지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벌써 같이 두 번째, 임대가 안정적이거든요. 사실 상업시설을 보실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대형 시설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런 대형 시설들은요, 관련 업체, 또 협력 업체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들어오게 되는 입주 기업, 또 협력 업체들은요, 바로 이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이 대형 시설 근처로 자리하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탐내할 자리가 어디일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답은 당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상업시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탄탄한 기업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업시설이 이점이라면 당연히 임대 수요, 그리고 이런 고정 소비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뻔하게 아실 수 있는 답입니다. 자, 제가 그럼 판교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판교는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죠. 그때 지금의 판교의 모습을 상상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자, 판교는 지금 공실률이 제로입니다. 자, 판교, 마곡처럼 24시간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 종사자로 항시 붐비는 곳 그대로의 모습을 세종대명밸리온에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이 판교는요, 상업시설도 정말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 제가 이 상황 너무 잘 아는 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대기업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정말 유명 대기업 다니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니 판교에 식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놀랬죠. 여기 임대료도 좀 비쌀 텐데 괜찮을까 싶었더니, 이 위에 지금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식사하러 가실 때 멀리 안 가세요.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점심 식사할 때, 회식할 때 그냥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지금 제 지인은 점심하고 저녁 장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잘 돼. 만족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를 끼고 있는 상업시설의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세종대명밸리온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자, 이런 임대 수요와 직결되는 것이 사실은 배후 수요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로 앞에 제가 뭐 중기원 그리고 창업진흥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부터 우선 시작을 합니다. 중기원 창진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옆쪽으로 인근에 7,000세대 정도의 세대가 지금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 500분 정도 충분히 근무하시겠죠. 자, 그리고 테크밸리가 길게 지금 부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4, 5구로 각각 들어차게 됩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빽빽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상업시설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들 점심 식사하러 어디로 가실까요? 커피라도 회식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당연히 다 저희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위쪽에 아까 대학 공동 캠퍼스 제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 대학생들도 한 3에서 4천 명, 교직원까지 하면 5천 명은 어림잡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대학교 거리고요. 저희가 먹자 골목입니다. 자, 직장원 상권도 오케이예요. 직장인 상권도 오케이, 게다가 대학 상권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세종대명밸리온으로 보다 깊숙이 들어가 보시면 우선 저희 앞에 있는 이런 기관들은 저희보다 입주가 조금 빨라요. 몇 개월 더 먼저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조차 없습니다. 자, 이분들 500에서 700분 근무할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 쪽으로 밀고 들어오시겠죠. 위쪽에 지식산업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이쪽은 지금 거의 다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 분양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득 차게 되는 2천여 명의 직원분들 밑으로 쏟아다 내려오죠. 확실한 고정 소비 수요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상업시설이에요. 자, 그리고 아예 외부로 넘어오시면 이분들이 오시기 불편하실까봐 저희가 아예 1층에 연결 통로로 이어드렸어요. 바로바로 오시겠죠. 정말 평범한 지식산업센터 문정동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인데 여기는요 위에 워낙 회사원들이 많으니까 점심때만 되면 정말 웬만한 가게 아니고서야 다 줄 서서 식사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기업들을 끼고 있는 상업시설의 메리트가 되겠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제 마지막 같이 세 번째입니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세종의 지난 시간 동안 사실은 천정부지로 경쟁 입찰로 인해서 땅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분양가도 천정부지에 공급 과잉까지 섞이면서 적정한 임대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본부터 바로 잡아 드릴게요. 자, 세종대명밸리온 금액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세종 어느 정도 계약 평당가 평균 시세가요 3억 5천 정도 수준입니다. 3,5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3,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세종대명밸리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선 저렴한 금액대부터 시작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서서 아까 세종의 상업시설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너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지 않으면 수익률 자체가 맞춰지지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에 이제 주거시설이 많아서 그걸 가격에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안 쓰세요. 결국에는 계속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움직이는 돈을 버는 직장인 수요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대명밸리온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아예 딱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비슷한 조건으로 보셔야겠죠. 자, 입구 쪽에 있는 초입구 쪽에 있는 상가 위치 조건 비슷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계약 면적 20평에 전용 12평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자, 왼쪽에 세종대명밸리온 분양가 한 4억 5천 정도 하거든요. 10%만 보증금 잡고요. 현재 세종시의 시세가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시세가 잡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10% 정도. 네. 워낙 금액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지금 어반아트리움 P1은 어떤가요? 여기가 분양가가 10억 원 정도였어요. 10% 잡아서 1억 원에 250만 원 조금 더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금액이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 지식산업센터 혹은 기업들을 이고 있는 상업시설의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세종 테크밸리의 미래와 저희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개요하고요. 분양 조건만 설명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계 공모 당선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이 멋집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 4,057평에 연면적 18,916평 규모로 들어오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지식산업센터는 395개 호실이고요. 상업시설은 144개 호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주민들과 이용객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체크하셔야 되는 게
워킹맘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550여 평의 어린이집이 저희가 마련을 해뒀거든요. 여기 현재 지금 분양 중이니까 우리 사장님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직원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550여 평의 어린이집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설계 공모 당선자인 만큼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림으로 제가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12층 옥상 정원이에요. 여기서 직원분들 올라오셔서 매일매일 힐링하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3층에 보시는 중층 정원인데 여기도 굉장히 멋있게 꾸며지게 될 겁니다. 자, B동 로비 내부 쪽 보이시나요? 그리고 1층 공개 공지도 지금처럼 꾸며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층에서 대로변 쪽으로 나와 있는 상가의 모습이에요. 또 썬큰 광장, 햇살이 밑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고 뭐 쇼핑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정말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게 되는 공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진원에서 바라본 멀리서 본 저희 세종대명 벨리온인데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말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MD 구성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그라운드 층은 사람들이 제일 아마 많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하시고 또 판매 시설까지 저희가 믹스를 적절하게 해서 편의성을 한층 높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1층으로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들고 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은행하고 문구점으로 저희가 상가 활성화에도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썼고요. 이제 지상 2층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동선이 사실 좋아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으로 저희가 MD를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다라고 해도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실제 여러분에게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마음이 활짝 열리진 않을 거예요. 자, 우선은 상업시설 세종대명 벨리온은요 3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3억 원대도 여러분 투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장점을 안고 있는 상업시설을. 괜찮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담을 저희가 좀 낮출게요. 계약금 10%만 들고 들어오세요.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부담을 확 낮춰드렸어요. 자, 입주 예정일은 2021년 7월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기존의 대한민국 곳곳의 랜드마크의 멋진 건물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대명그룹에서 시공을 합니다. 자, 그동안의 노하우를 저희가 세종에 정말 제대로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 술 먹고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약간 이제 슬슬 피곤해 쩔어가는 중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해갖고요. 저희가 한 3시 반 내고 한 4시부터 끝났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세종시청이고 약간 상업적이고 세무서가 아직 준공이 됐나? 아니요. 세무서가 요 옆에 어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펜션인데 예. 행정타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상가가 있고 저 뒤에는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으로는 아무래도 얘하고 연관성 있는 지금 세무서가 개청을 안 했으니까 아직 세무사들이 덜 들어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인구가 50에서 70만을 내다보고 있잖아. 그럼 그게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인데 서울에서 볼 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사들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 상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미래가치가 있고 저 뒤에는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가면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학원하고 의원들도 임대가 거의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안 좋다라고 앞으로 글들을 보시면 무조건 안 좋다는 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저 세종 사람 아니거든.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선별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 최종 마무리는 우리 회장님께서 김경환 대표님 다음에 또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글쎄요. 위험한 발언을 하시죠. 야, 그러시더라고요. 피곤하대. 열 번만 오세요. 그럼 대한민국 엄마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곡에서 지금 주기업을 하고 있는데 마곡 중에서 서울 훨씬 폭이 넓어집니다. 사실.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웠죠?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마무리에 피곤해갖고. 다음 16차원